안녕하십니까. 청인 인베스트의 트레이더 소호입니다.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종목 상담이나 수익을 볼 수 있는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누르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올려드릴 테니 영상 올라가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투자자, 투기자, 소비자로 좀 분류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잘못 알고 있거나 좀 이면에 숨겨져 있던 용어의 정의 좀 다시 알아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심리, 행동 제모학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인지 오류, 그 중에서 이제 대표성 편향, 가장 쉽게 요약을 하면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닮은 게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정답이라고 판단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류가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전에 우리가 소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나 투기자보다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소비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감정에 많이 휘둘리고 매매와 분석의 순서가 바뀌었다. 일단은 먼저 분석을 한 뒤에 그러고서 매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해서는 기본적 분석이 있을 것이고 기술적 분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산업 환경, 기업 환경, 뭐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이라든지 주로 살펴보시는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 하시는 분들이 적어놓은 다양한 방법들 사용하시면 될 거고, 뭐 기술적 분석이야 보조 지표들을 이용하겠죠. 가격과 거래량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할 테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매수나 매도를 해도 수익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이제 2018년도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초반 들어오면서도 조금 시장이 반전하는 분위기는 아직 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일단은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뉴스에서 삼성전자를 추천하니까 그냥 샀어요. 떨어지죠. 4만 원대 깨지고 지금 한 4만 8천 원대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좀 찾아보죠. 삼성전자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는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뭐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선 논의가 되겠지만, 그래도 찾아본단 말이죠. 이 회사 부채 비율이 뭐고 최근에 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그럼 최근에 뭐 가전 박람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나중에 찾아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보면은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비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먹잇감이 되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월스트리트의 격언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탐욕스러운 돼지는 도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가슴이 아프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우린 돼지입니다. 지금까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돼지로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에서 벗어나서 투자자 혹은 투기자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걸 썼는데요. 이걸 아시는 분은 이게 아가씨로도 보일 거고 이 그림이 할머니로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하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르게도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지금도 누군가를 사고 있고요. 누군가는 팔고 있죠. 이걸 꾸준히 사는 사람도 있고 꾸준히 파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매수 측 그리고 여기 매도 측에서 열심히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좋다. 이거는
싸다. 싸다는 얘기는 어, 과거 가격보다 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내재 가치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산출한 어떠한 가격, 그것과 비교했을 때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겠죠, 당연히. 이게 비싼데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파는 사람은 삼성전자가 현재 어, 오늘 어닝쇼크 발표가 있었죠. 지금 어닝쇼크 발표 나오기 전, 뭐 어제라고 하면은 왠지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고 뉴스에서 너무 많이 이제 떠드는 거 보니까 좋지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동평균선이 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추세적으로 하락이야.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던 것도 팔래. 혹은 뭐 공매도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한 가지를 바라봐도 이렇게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혹은 관망이 있죠. 난 잘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장, 횡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매수하고 먼저 매도하지 말고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게 이 그림이 아가씨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가씨로 많이 볼 것 같아. 많이 매도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으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내가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결론이 매도로 났으면 매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뭡니까? 수익 혹은 손실이죠. 투자용어 재정의에서 말씀드렸죠. 수익률, 뭐 손실이나 수익률을 포함해서 그런 손익률은 부산물입니다. 내가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 때 부산물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바라봤을 때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수의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내가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가 되는 거고요. 없었다 하면 신규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매도했을 때 이게 수익으로 결론이 날지 손실로 결론이 날지 그때 가서 판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려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래요. 오늘도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직도 본인은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은 투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뭐 방, 사람 사는 방을 보면 성격이 나온다고. 좀 정리 안 하고 좀 뭔가 어지럽혀져 있으면은 좀 성격이 뭐 급하다거나 뭐 그런 말들이 좀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계절에 보면 그 사람 또 성격이 나와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운동하거나 게임할 때 본성이 나온다 그러죠. 게임할 때 뭐 자기가 졌다고 욕하거나 뭐 이긴다고 뭐 좀 뭐 자랑은 좀 할 수 있지만 좀 과도하게 뭐 허풍을 뭐 떤다거나 약간 좀 그런 지나친 경우 있죠. 계절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나는 장기 투자를 선호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예요 했는데 막상 이제 실현 손익만 가지고 계좌를 몇 개월치 몇 년치를 보면 결국은 뭐 짧게 짧게 쳤으면 한두 달 보유하고 팔고 그랬으면 장기 투자자가 아니죠. 그쵸? 요 버튼 사실 많은 엘리베이터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버튼만 자꾸 누를 거예요. 일단 나는 탔어요. 나는 탔고 빨리 가야 돼요.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랬더니 닫힌 버튼 막 누르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 다 타지도 않았는데 그냥 부딪히고. 제가 이 그림을 올린 이유는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혹은 내가 팔자마자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많아요. 생각보다도. 어, 주가는 때가 되면 갑니다. 진짜 말이 안 맞죠? 그때가 언젠데. 그걸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만 그때라는 거는 누구도 모르죠. 그냥 확률적으로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정배열이면 뭐 골든 크로스면 앞으로 상승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골든 크로스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아니죠. 반대로 말해서 데드 크로스
주가 하락한다가 아니고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확한 시점을 원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샀을 때가 바닥이고 팔았을 때가 정점인 이거를 바라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기다림이 없다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코스피 차트가 나오죠. 이게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이 기간을 조금 넓게 해서 보면 600주 차트예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이번 주까지 차트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대략 한 요때부터 바닥을 잡았죠. 요때부터 한 요정도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한번 요때 한번 상승이 있었고 이때 한번 상승이 있었고 여기 한번 반등이 한번 나왔었네요. 요렇게 세 번이 좀 크게 상승한 적이 있지만 뭐 크게 몇 년치로 보면 사실 여기 1800부터 한 2100 정도 박스 피었죠. 근데 어때요? 이게 몇 년이에요? 2012년이라고 치고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대략 한 5년 정도 횡보를 했어요. 5년 조금 넘었죠. 이렇게 5년 넘게 옆걸음만 치다가 올라갔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죠. 근데 이 올라갔을 때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자, 여기 1월 29일이라고 나와줬죠. 2017년 한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략 한 10개월 정도 되죠. 이게 5년 60개월이에요. 60개월을 횡보하고 겨우 10개월 올라갔어요. 근데 이 올라간 폭이 엄청나게 크죠. 이게 물론 지금 지수로만 해서 그렇게 좀 티가 많이 안 날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근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 종목 하면 또 이제 그 종목에 또 사시거나 뭐 임의들 매매하실 것 같아서 예전에 거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게요. 이게 보세요. 여기를 조금 확장이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 대략 한 요 정도, 그쵸? 뭐 여기도 한번 상승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고점을 돌파한 게 이 정도쯤 되니까 여기까지 잡을게요. 물론 이 중에서도 크게 먹죠. 사실 여기가 벌써 6만 원이고 여기가 12만 원이니까 벌써 두 배예요, 두 배. 근데 두 배 먹고서 또 기다렸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이만큼 또 기다리고 크게 상승하고 한참 기다리고 또 내렸죠. 또 내려서 또 기다렸어요. 거의 1년을. 그러니까 이건 본격적인 상승이니까 이전의 거를 한번 보시면 먹으려도 많이 먹을 수 있었지만 이 정도 폭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엄청나죠? 기울기가. 어, 얼마 전에도 태양광주 관련해서 OCI가 요것도 거의 뭐 두 배 정도 갔었죠. 그리고 지금 8만 원대에서 18만 원까지 갔으니까 두 배 조금 넘었죠. 근데 요것도 장기로 한번 보시면 어때요? 한참 기다리죠? 이때도 기다리죠? 기다리면 길어요. 움직임은 짧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버튼을 자꾸 이렇게 누르세요? 그죠? 기다리면 그 회사의 가치를 믿고 본인이 분석을 한 걸 믿고 기다리시면 저렇게 크게 올라갑니다. 근데 물론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있죠. 내가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넘어가면 손절하면 됩니다. 근데 뭐 손절해서 비중을 축소하든 전량을 팔았든 그 종목을 다시 한번 볼 수는 있죠. 그 회사가 망한 게 아니니까요.
좀 넘어가서 보면 가장 큰 특성이죠. 감정이 좀 지배가 됩니다. 근데 그 감정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요 공포와 탐욕이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데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 신제품을 냈는데 이게 좀 시장을 잘 먹힐 것 같아. 그래서 사. 그래서 사. 혹은 어, 반도체 뭐 고점 논란이 많아요. 뭐 디스플레이 요즘에 뭐 중국에서 따라잡아요. 그래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난 디스플레이 업종 잠깐 빠져나올게요. 셀.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게 막 보여요. 요즘에도 이제 대북 테마주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 보고 나서 어, 나도 사야지. 탐욕. 나도 벌고 싶어. 탐욕. 횡보할 때는 관심을 안 가지죠. 횡보할 때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지루하니까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심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지루함을 못 견딘다. 그러니까 그냥 오르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주가가 막 빠져요. 갑자기 막 파박파박 빠져요. 회사는 멀쩡해요. 주가 막 빠집니다. 그때 막 팔아요. 좀 더 많이 빠지죠. 이것도 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시면 예전에 삼성전자 노트 7이 한번 폭발했을 때 있었죠. 이거 제가 쓰던 차트가 아니라서 조금은 어색한데 예전에 노트 7이 폭발했을 때가 아마 이거 수정 주가로 했을 때 150만 원인가까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요쯤이죠. 저 네, 이날인 것 같네요. 2016년. 정확한 시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보시면 굳이 그때가 아니더라도 꽤 오랜 기간 박스권을 그렸었죠. 코스피랑 사실 많이 비슷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되니까요. 우선주랑 합치면 거의 25에서 30% 되니까 거의 좌지우지하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도 이때 한번 크게 올라갔었죠. 이때 한번 빠지고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이때까지도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였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한번 쫙 뚫었어요. 그러다가 딱 뚫다가 한번 악재를 만났죠. 근데 놓고 보면 어때요? 이때 보면은 되게 지금 보면 이때가 이때 살걸. 그쵸? 이때 얼마예요? 이때가 지금 3만원이니까 150만원이네요. 이게 결국 270만원까지 갔으니까 이때 살걸 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때 막상 직접 이때 겪으면 어때요? 좀 짧게 볼게요. 크게 이때 어때요? 간신히 좀 박스권을 돌파했나 싶었더니 뭐 어때요? 여기 고점이 33,800원이고 여기가 지금 3만원 좀 되죠? 16%가 빠졌어요. 이 대형주가 시가총액 1등인데 푹 빠졌어요. 근데 개파랗겠어요 이렇게. 어때요? 무섭죠?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팔았으니까 거래량이 쫙쫙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 이때까지 보면 이때 살걸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탐욕과 공포가 그렇게 두려울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때 액면분할좀 했었죠. 이때쯤에 그러면서 뉴스에서 뭐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분할해서 주당 이제 50대 1이죠. 액면분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관심 가질만 하다. 주당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드디어 관심 가질만 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때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까지 지금 이 상승을 놓쳤잖아요. 이 상승을 놓치고
심지어 이때도 한번 놓쳤어요. 이때도 샀으면 이걸 벌잖아요. 근데 이때도 못 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당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싸졌다. 더 이상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올라갔었죠. 실제로 시장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이때죠. 1월 29일이었으니까 얘네 고점 먼저 찍었었어요. 이 시장이 더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 당시엔 시장이 올라가고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빠졌는데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구나. 왜? 그때 가서 이걸 보는 거죠. 이 시점 그리고 이 시점. 자, 조정이 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더 많이 올라가네. 자,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조정은 앞으로 주가가 6만원은 가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이 사죠. 이때 많이 샀죠. 이때 뉴스도 있었죠. 이게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 양면문화란 당시에 개인 투자자 분이 2천억 원 정도 그 삼성전자 사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5만 원에만 샀었어도 5만 원이라고 쳐도 지금 3만 8천 원이잖아요. 그냥 4만 원만 쳐도 만 원이 빠졌으니까 대략 한 20%? 그쵸? 20% 손실이죠. 2천억 원이니까 400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욕과 공포에 의해서만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감정이 휘둘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특성이요. 제가 고사 지내는 장면을 사진을 좀 넣고 싶었는데 실제로 좀 그 돼지머리 사진을 좀 올려놓고 보니까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대체했는데요. 탐욕스러운 돼지는 도달당한다라는 얘기랑 또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다 엮여있는 얘기예요. 일단 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 고사를 지내는 이유는 미신이죠. 뭐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했을 때 사고 나지 않게 그냥 액땜한다. 약간 기원하는 느낌이죠. 근데 어때요? 가장 제가 봤던 것 중에 심각한 하락폭이 이거거든요. 리더스 코스메틱. 마스크 쪽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해요. 저도 직접 시장 조사 겸, 제 피부 관리 겸 이 회사 거 싸서 써봤는데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마스크팩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 회사 거 한번 사 쓰셔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도 지금 횡보한 기간이 길어요. 이때 바닥을 잡고 그 지금 안 깼으니까 2006년이라고 치죠.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이것도 한 5, 6년 조정하고 3,600원에서 13,000원 4배 올라갔죠. 4배 올라간 시간이 어때요? 4개월밖에 안 돼요. 6년 조정에서 4개월 만에 4배가 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때부터 다시 여기까지 또 2011년이니까 3년 정도 또 조정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4,000원쯤에서 12만원까지 갑니다. 쭉 빠지죠. 그럼 보시면 보통은 매수를 하고 보통 이쯤에서 매수를 하세요. 여기나 2부에서 한 건 그나마 다행이죠. 리더스 코스메틱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가지고. 근데 여기나 여기서 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자, 올랐죠? 수익을 봤는데 추가 매수했는데 떨어집니다. 근데 반등이 다시 나와요. 그쵸? 이 V자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요. 아, 내가 결정을 잘했어. 왜? 지금 3,000원에서 3만원까지 10배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6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앞으로 막 20만 원도 갈 것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 근데 어때요? 좌절을 겪죠.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8만 원이 됩니다. 그랬는데 다시 11만 원이 돼요. 안 팔았으면 그래도 10% 수익이죠. 그때는 어떻게 희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는 행복의 기도죠. 아, 조금만 더 올라서 이 돈으로 소고기 사 먹게 해주세요. 뭐 해외여행 가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뭐 차 할부금을 갚는다거나 집 대출금을 갚는다거나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자비가 없죠. 그럼 이때는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을 찾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잘 되면 우리 가족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 오랜만에 칭찬 좀 받아야겠다, 뭐 효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도라기보다는 어쨌든 혼자 요즘 말로는 행복회로라고 하죠. 행복회로를 돌려요. 근데 빠지면 이젠 진짜 기도를 하죠. 신을 찾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빠졌어요. 아, 반등 나오면 팔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는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빠지죠? 아,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 돈 전세자금입니다. 아내 몰래 투자한 겁니다. 혹은 친구에게 빌린 겁니다. 원금만 갚게 해주세요. 여기서 여기서 빨간불 나왔죠? 반등 나온다 생각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주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오면 팔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니죠? 하느님 찾고 부처님 찾고 하다못해 인도에는 신이 진짜 수만 명 된다고 해요. 각양각색의 신 찾습니다. 자비가 없죠. 그래서 기도는 여기서 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신이잖아요. 애초에 고사 지내는 것도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요인이고,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심리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죠. 그쵸? 근데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해놓고 혹은 트레이딩, 제가 쓰는 용어는 투기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쓰는 투기는 트레이더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트레이딩을 했는데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이 회사의 가치를 알고 있고 이 회사의 가격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뭐하러? 가만히 기다리면은 움직일 텐데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서 한 기도는 마음의 평안도 못 주죠. 보세요. 마음의 평안 줍니까? 안 줍니다. 시간 낭비죠. 거기에 뭐 낭비예요? 내 돈 날아갔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들도 날아갔습니다. 잘못하면 가정도 날아갑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날아갑니다. 기도는 그럴 때 만약에 하려면 기도는 이때 하셨어야죠. 이걸 조금 그 당시로 돌려가서 아까 설명드렸을 때 진짜 짧게 여기서 샀는데 빠졌죠. 근데 버텼습니다. 올라갔죠. 내 평당가가 10만원인데 11만원 갔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팔았어야죠. 그랬으면은 이건 기도가 맞죠. 배도하고 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 제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올렸죠? 안 팔죠. 왜요? 나 여기 있잖아요.
거라고 기다렸는데 죽어라고 떨어집니다. 이것도 지금 조정이 몇 년이에요? 벌써 3년째예요, 3년째. 과연 여기까지 올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SK텔레콤. 자, 50만원에 40만원에 사서 기도해서 50만원이 갔어요. 그래서 팔았으면 다행이죠. 아직 안 팔았으면 지금도 본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왜 기도를 내게 했을까요? 기도는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투자해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 매매보다 분석이 먼저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제가 한 15분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 조금 제가 다양한 사례들, 뭐 제가 직접 겪은 것도 있고 주변 지인들이 겪은 일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경우도 있고 수백 건의 사례를 제가 보면서 느낀 공통점 세 가지를 추려드린 겁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내 것에서 배워서 새로운 걸 익힙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선생님이란 한자가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서 그 나이를 먼저 겪어봤으니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성공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나에게 더 이로울지, 해가 덜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부터 지금 6번째 강의가 될 건데요. 진짜 같은 이야기를 말을 바꿔서 여러 번 했고요. 같은 말도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제가 계속하는 이유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은 이제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다가 똑같은 행동 또 반복해서 또 손실 본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듣고 한 분이라도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제 목적을 만족했다고 해요. 그분 한 분이 깨우치면서 돈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대인관계를 살리고 인생이 살아나죠. 저는 그 수형도, 그 마인드맵, 그 첫 시작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비자의 특성 3가지 요약해가지고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을 잘 보셨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으로 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